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서클 주식이 대박을 쳤습니다. 암호화폐 IPO가 차세대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을 내부에서 공격하기 위해 드론 부품을 밀수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흥미로운 최신 금융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클 주식이 대박을 쳤습니다. 암호화폐 IPO가 차세대 대세입니다. 라는 기사로 최근 미국 월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의 상장 열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회사 서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서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달러라고도 불리는 USDC를 발행하는 회사인데요. 지난주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주가가 무려 4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상장 첫날 31달러였던 주가가 134달러까지 올랐고 특히 금요일 하루에만 25%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이 같은 상승세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만약 이 IPO를 놓쳤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상장 붐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이미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기업인 갤럭시 디지털, 중개 플랫폼, 이토로 등도 속속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미니입니다. 페이스북 창립 초창기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등장했던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이 제미니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기밀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말은 상장 전까지는 구체적인 기업 가치나 주식수 목표, 자금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선 제미니 외에도 오픈시, 쿠코인, 크라켄, 리플, 블록체인.com 등 다양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줄줄이 IPO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데이비드 벨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암호화폐 IPO 전문기업인 나카모토의 창립자이자 CEO인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서클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안겨줬다며 지금이야말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 워싱턴 정가의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업계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미 암호화폐 차르라고 불리는 전담 정책 책임자를 임명했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SEC의 규제 집행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베일리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자본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암호화폐 기업들은 너무 오랫동안 억제당해왔다. 이제는 시장 진입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거론되는 유력 기업들 중에는 NFT 거래로 유명한 오픈시, 글로벌 거래소인 쿠코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컨센시스, 그리고 암호화폐 리플을 개발한 리플랩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니콘 기업으로 이미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 민간 기업들입니다. JP모건 증권 역시 이러한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투자자 노트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넘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상장이나 벤처 자금 유치에 나서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그 본질상 여전히 매우 큰 변동성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를 때는 쏠려 들어가고 내릴 때는 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을 반복하곤 하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이 기회인 것은 맞지만 승자와 패자를 구별할 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일리 역시 비트코인은 강세장과 약세장을 반복하는 자산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강한 기업은 살아남고 살아남은 기업은 결국 번성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마치 산불이 지나간 후 숲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시간이 지나며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투자자 개인의 판단력입니다. 암호화폐 주식이 뜨거운 감자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전통적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상으로 암호화폐 IPO 열풍과 그 배경, 그리고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호화폐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열기가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버블에 지나지 않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민감하고도 중대한 국제 뉴스입니다.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을 내부에서 공격하기 위해 드론 부품을 어떻게 밀수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현대 정보전과 군사기술이 어떻게 실제 작전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사 및 정보작전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첨단 F-35 전투기가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공격하기 위해 급강화 비행을 하기 전에 이란 내부에서 이미 정밀한 파괴작전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수개월에 걸쳐 쿼드콥터 드론의 부품과 탄약을 가방, 트럭, 심지어 일반 화물 컨테이너를 통해 이란으로 밀수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단순한 감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폭발물을 탑재하고 방공망과 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을 운용한 것은 소규모의 특수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란 내에 은밀히 배치되어 있었고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방공포대를 우선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팀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지하 태피소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 준비를 하는 순간을 노려기습했습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 공군은 공중에서의 우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본격적인 공습 전에 이미 이란의 방어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개한 전술도 유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컨테이너에 숨긴 드론을 몰래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들여보낸 후 전투기 경납고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사례는 그러한 전략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신형 전쟁 방식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즉 모사드는 이번 작전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론 장비의 밀수, 현지 요원 배치, 목표물 식별, 발사 타이밍까지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란 미사일의 이동 경로와 병목 구간까지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보다 운반용 트럭 수가 훨씬 적다는 점을 이용해 트럭 수십 대를 먼저 파괴함으로써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여러 주요 도시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은 70대 이상의 전투기가 투입됐으며 테헤란 상공에서 2시간 이상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란 내부에서 수행한 군사작전 중 가장 깊숙한 침투였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복으로 총 200발가량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고 그 결과 텔아비브 일대에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여러 건물들이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보유한 군사 자원에 비하면 이번 반격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텔아비브의 한 싱크탱크에서 활동 중인 이란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반격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이나 내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작전의 또 다른 중요 포인트는 심리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란의 고위 간부들에게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모사드는 이란 내부에 침투해 과거 하마스 지도자를 폭탄으로 암살한 바 있으며 현재도 테헤란의 핵심 인사들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이러한 첩보 및 타격 작전은 2022년 이후 계속되어 왔습니다. 케르만샤와 이스파한 같은 도시의 군사시설과 탄약 공장이 표적이 됐고 이는 단순한 정찰이나 경고 수준을 넘어선 실전 전투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눈여겨볼 점은 모사드가 드론을 상업 경로를 통해 들여오고 제3국에서 요원들을 교육한 뒤 현지 작전팀에게 임무를 전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기존의 국경과 외교 경계를 뛰어넘는 현대 정보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군사적 충돌의 차원을 넘어 정보력, 기술력, 심리전까지 포함된 총체적 전쟁 양상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중동 정세가 단순한 미사일 교환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뉴스는 단지 중동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간 전쟁이 정보와 기술, 그리고 창의력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